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9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의 승부처는 공교롭게도 다 짝수 경주입니다. 오늘 2경주, 4경주, 6경주와 승부처고 최고의 A급은 2경주와 6경주입니다. 오늘 A급은 2경주, 6경주 승부처고요.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오늘 최고의 A급은 2경주, 6경주를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 6등급 신예 마필 2세 오픈 경주. 역시 이게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세 마필 간의 경주 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승 상금이 3,300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진검승부 예상이 되고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이 이번 월드 레전드고, 여기에 이제 외곽에 있는 8번 닥터팡팡 8번 마필, 여기에 10번 KI 3두의 마필입니다.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역시 이 마필들에 따른 잠재력 평가인데, KI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3등, 직전에 준우승을 했고요. 여기에 닥터팡팡은 직전에 데뷔전이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기록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월드 레전드는 7월달에 준우승을 했고, 직전에 루키 스테이크스 정말 최강의 편성이었죠. 판타스틱 킹덤, 즐거운 여정 이런 마필이 나왔던 편성이었는데,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현재 직전 경주에 대상 경주에 출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 레전드라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월드 레전드 8번 닥터팡팡, 10번 KI 이 3두의 마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평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토요경마 오전장에도 그랬었고, 이런 능력평가 때문에 저는 해당 경주마에 모든 마필의 능력에 따른 점수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지극히 주관적인 자료이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그에 따른 자료를 두고 마필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월드 레전드의 능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번 마필과 10번 마필한테는 안 됩니다. 좀 밀리는 마필이고요. 그러면 왜 이 마필이 왜 인기를 모으느냐? 대상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2번 마필 그다지 센 마필이 아니다. 물론 센 마필이죠. 8번 닥터팡팡과 10번 KI가 더욱더 세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교롭게도 8번 닥터팡팡과 KI는 같은 주간에 경주를 치렀습니다. 닥터팡팡은 일요일날 8월 28일이었고요. KI는 금요일날 8월 26일 경주를 치렀는데, 건조한 주로 양호한 주로 기록도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을 기록이 나름대로는 잣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참고 자료고,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이 부분하고 10번의 마필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가장 세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죠. 10번 마필. 당연하게 2위권은 딱 두 마리입니다. 8번 닥터팡팡과 내측에 있는 2번 마필이죠. 월드 레전드 2위권 도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2위 마필들 중에 주목할 보병 마필은 외곽에 있는 말이 9번 영광의 터치입니다. 영광의 터치. 영광의 터치가 이 미미스 블링이라는 마필의 첫 자마입니다. 국내에서 뛰고 있는 첫 자마, 국내에서 뛰고 있는 마필 중에. 다만 이 모기혈통을 보니까 모마 이대모가 현역 시절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인마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6,100만원이면 적잖은 돈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정도의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실전 경험은 없지만. 따라서 이제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유력한 복병 마필은 저는 이 9번 영광의 터치가 유력하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1경주는 정리해 본다면 잠재력 평가입니다. 능력 평가, 잠재력 평가. 저는 10번 KI 이 마필을 가장 믿고요. 여기에 8번 닥터팡팡, 2번 월드 레전드. 순서로 봤을 때는 10번, 8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이 복병. 이렇게 1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1호 경마에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조촐합니다. 편성은 조촐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의 편성에 따른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 어떤 편성이냐 봐야 되는데, 국산마 5등급이 1400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검증된 능력 마필들보다는 기복마 또는 신예 마필이 편성된 경주고요. 거의 뭐 기복 마필들이죠. 1400의 거리가 버거울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주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칠 것인가. 선행력 마필의 먼저 능력을 평가해야지만이 전개가 그려집니다. 또한 능력 평가가 되고요. 압도적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면, 2번 마이송이 일단은 빠르고요. 여기에 6번 골드탭이 나름대로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펼쳤을 때 과연 기대치답게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먼저 팩트입니다. 만약에 2번과 6번이 이번 경주에 못 버틴다면 이거는 추입형 마필 쪽에 분명히 기회가 주어지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확연한 변화를 봤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일단 좋습니다. 이 마필은 선입 전개도 되는 마필이고요. 직전에는 거의 깡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선입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거의 깡바닥에서 올라왔고요. 걸음 자체는 상당히 돋보였었고, 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부담 중에 2점까지 감안해봤을 때, 또는 이 편성의 1400의 거리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100% 이번 경주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 승부 경기랍니다만 제가 A급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있고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자신있게 언급을 드립니다. 바로 이 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 부경기마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제 이 경주에 강력하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고, 저는 그에 따라서 적중으로 확실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제 이 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A급 승부처입니다.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총 12뒤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고,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그 인기 마필의 좀 우열을 좀 가려내야 되는 선택이 좀 필요한 경주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렛베르사입니다. 렛베르사. 와, 상당히 기본기가 잘 갖춰진 마필이고요. 뭐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어마무시하게 잘 뛰어서가 아니라 이미 뭐 주행심사 때 그 모든 걸 다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기본기가 우수한 마필이고,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데뷔전 때 7마신을 이겼죠. 그 마음으로 한다면 이번 경주 동일한 경주를 치르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이죠. 19조 소속의 마필 그 마음으로가 있는데, 이 마필로 무려 7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 마필이 5등급 승급전 강편성에 출연했는데, 이때는 초반에 약간의 늦발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발길을 하면서 후미권에 있다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때 힘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상대가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렛베르사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앞선에 전개를 펼쳤던 인디초이스가 그대로 꽂혔던 그런 경주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절치부심, 뭐 수영훈련이라든가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완벽하게 일단 준비되고요. 질병 내역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내역 아니고요. 유현명 기수의 안전교체 나쁘지 않죠. 구조마방의 유현명 기수 승부가 되는 기수고, 자, 일단 뭐 무엇보다도 렛베르사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경주입니다. 직전에는 초반에 약간의 늦발김이, 늦발하는 마필이 아닌데 그런 늦발 때문에 좀 아쉬웠다. 이번에는 충분히 소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우열을 좀 가려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인기 마필을 다 안고 할 수는 없겠고, 여러분들 7번 금화오노가 현재 인기를 모읍니다. 19조 소속의 마필이고, 이미 뭐 송경련 기수와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좋은 호흡을 보였던 그런 적임 기수입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금화오노의 기본적인 능력을 아주 그렇게 강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마필은 직전에 탐나하늘과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었는데, 탐나는 이번 경주 나오죠. 고령의 마필입니다. 바로 내층에 있는
4번 마필, 7세 마필이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탐나늘이 51을 짊어지고 54를 짊어진 금아오노를 3마신 정도로 이겼습니다. 대략적으로 거리는 동일한 1300m 레이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경주 탐나늘은 직전 대비 1km의 감량의 이점이 주어진 반면에 외곽에 있는 금아오노는 직전 대비 0.5kg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금아오노의 능력을 그다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대안이 있다라면 역시 10번 썬더 클라우드죠.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죠. 이미 렛베르사 못지않게 6등급 고별전에서 무려 9마신을 이겼던 그런 기대주가 되고요. 직전에도 승급한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경주였는데 이때 여력이 상당히 좋았었고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부담 중에 크게 늘지는 않았었고요. 승부가 됩니다. 따라서 자,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축이 있기 때문에 압축이 필요한 경주가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역시 5번 렛베르사는 인정을 해야 된다. 5번 마필, 이 마필을 강축으로 해서 2위권에서는 10번 썬더 클라우드, 여기에 도전 마필이 4번 탐난을 봅니다. 탐난을 환수가 된다라면은 금아오노 정도 받칠 수 있는 마필,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5번 축에 10번, 4번, 여기 7번 마필 순으로 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4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를 진행을 합니다. 하위 등급에 이게 1600m 레이스 때문에 일단은 거리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과연 1600m 레이스에서 어떤 마필이 보유한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겠고, 또한 거리 부담이 없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번 경주는 현재 5두의 마필의 정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게이트 수대도 본다면은 1번 딕시밴드, 2번 알파하트, 4번 키로브와츠, 여기에 8번 그린팝하고 9번 퀸스타까지 9대의 마필 중에 5대의 마필 이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 내에서 저는 무조건 끝난다고 봅니다. 과연 중요한 건 이제 충마 선정의 관건인데 1600m 레이스에 적합한 마필, 소위 말해서 거리 경쟁력이 있겠고 가장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인기 마필들의 능력차가 그다지 크지가 않고요. 아마도 현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1번, 2번, 4번, 8번, 9번 마필 중에 그 어떤 마필 하나 압도적으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스무리하게, 아사무사하게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다 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 마필에 확신이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요. 압축 공략도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4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충마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저는 100%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자, 따라서 4경주에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은 노림수의 마필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이번 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4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별정 비영 방식이고요. 이번 경주 역시 저는 일단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이 됩니다. 5경주 주요 마필들의 상대 전적이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비교는 가능한 경주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 10번 퀴날리입니다. 퀴날리는 최근에 야생화하는 마필, 이번에 1번 게이트죠. 로열 골드 4번 게이트, 여기에 토바대 영봉산 3번 5번 게이트. 공교롭게도 이 마필들과 최근에 3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 이겼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의 능력을 놓고 본다면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러면 이제 부담 중량만 살펴보면 되는데 53의 부담 중량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번 경주.
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번 퀴날리, 퀴날리 그런 능력을 충분히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함께 추천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강력한 대항마가 바로 1번 야생화입니다. 1번 야생화가 강력한 대항 마필인데 전개점이 상당히 좋죠. 뭐 거리를 많이 타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에 1600m 레이스고 최근에 1600m 레이스 우승의 경험도 있고요. 직전에는 편성이 조금은 강했던 레이스였는데 따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쉽게도 4위에 그쳤던 마필. 직전에 출전 취소 2주 만에 나오는 마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이점에 직전에는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쳤다면 이번 경주는 야생화의 선행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마필이 뚜렷한 대항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외곽에 있는 토바델 정도? 뭐 이 마필이 나름대로 선두 경합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야생화죠. 따라서 자, 이번에 5경주는 1번 축에 10번, 10번 축에 1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직전에 퀴날리가 야생화를 이겼기 때문에 퀴날리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10번 퀴날리, 1번 야생화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한 레이스로 함께 추천될 수 있겠고, 역시 뭐 유력한 상대 마필은 바로 6번 원더풀 시크릿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부담 중량이죠. 현재 원더풀 시크릿이 무려 58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느냐. 게다가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계속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원더풀 시크릿은 앞선의 5등급 또는 4등급 경주에서 57을 짊어지고도 우승과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호전된 컨디션 여부가 관건일 뿐이지 이 마필의 부담 중량에 따른 영향은 저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구절염의 질병이 지난 7월 3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이때 경주 이후에 구절염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그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있었고, 공교롭게도 8월 19일 이후에는 근육통 교돌상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에 그나마 유력한 상대 마필이 바로 6번 원더풀 시크릿,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회 마필은 이제 뭐 8번 아델보스 정도인데 워낙 2대 마필의 능력이 좀 셉니다. 바로 외곽에는 10번 퀴날리, 이미 상대 전적에서 토바대, 영봉산, 노열골드 야생화를 이겼던 전력이기 때문에 퀴날리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단독선의 찬스, 야생화, 여기에 유력한 상대 마필은 6번 원더풀 시크릿, 딱 3대 마필 접전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10번, 1번, 6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1호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에 최고로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강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A급 저는 메인 승부 경주로 이번 6경주를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은 좀 조촐합니다. 조촐한데 이 편성 자체가 2등급에서 뛰고 있는 국산 마필 또는 외산 마필의 강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 최강자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던 레이스였고요. 자, 따라서 이제 능력 비교가 가능한 그런 경주로 특징이 있겠고, 저는 이 부담 중량을 봤는데 정말 이거는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부담 중량이 부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이번 경주를 정말 그 배당 여부를 떠나서 저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장 바람이 불면은 저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한방 주력에 정말 A급 메인의 한방 주력이면은 정말 이런 경주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6경주에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뒤의 마필의 능력과 능력 대비 부담량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역시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현재 3번 카피데이시라는 마필이 좀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겠죠. 이 마필은 이제 58을 짊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최근에 55를 짊어지고도 일념통천 온누리질주, 직전에도 55를 짊어지고 58을 짊어졌던 온누리질주한테 졌던 마필인데 58을 무려 58을 짊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공짜다. 그냥 뭐 지울 수 있는 맞필이고, 이외 맞필들 중에서도 필이 정말 능력 대비 강하게 늘어봐야 되는 맞필이 있는 반면에 불안한 인기 맞필이 편성된 경주입니다. 조촐합니다. 8듀의 맞필, 상위 등급의 경주에 능력 비교가 가능하겠고요. 게다가 핸디캡 경주로 인해서 부담의 유불리까지 비교가 된다면 이번 경주는 간묘하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저는 2방, 3방의 주력, 반주력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방 주력으로 마지막 A급을 한방 주력으로 자신있게 이번 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승부 경주 A급 메인, 6경주 A급 메인 한방 주력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경경마도 서울경마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경주와 저배당 인정해야 될 경주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네요. 이에 따른 여러분들 조금은 경주를 임하기 전에 이미 오전장에 이런 경주는 오늘은 이런 경주를 노려야 되겠다, 배당을 노려야 되겠다, 승부 여부를 떠나서 배당을 노려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저배당 인정하고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막건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접근하신다라면은 1호 경마도 역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항상 뭐 최선을 다하지만은 더욱더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